그러면 이제 지금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 만들어 주신 목록을, 요 내용들을 이제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우측의 퀵 메뉴 노출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였죠? 네. 시원하게. 예. 지금 이쪽 쇼핑몰 쪽은 퀵 메뉴 나오네요. 이건 원래부터 나왔던 건가요? 주문하기에 레이아웃, 이게 지금 퀵 메뉴는 이제 보통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넓은 레이아웃을 사용하신 건가요? 펼침 레이아웃. 펼침 레이아웃에는 저 퀵 메뉴가 없네요. 레이아웃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쓰는 건 두 개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서브 레이아웃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풋만 있는 이런 게 제공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가보시면 모드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쪽에서는 노출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여기 F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퀵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제 노출 제한이 걸려 있지 않으니까 아까 이제 거기서 보이는 거고요. 노출 제한이 걸려 있지 않죠.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 이제 이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른이를 제거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탭을 하나 열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죠. 두 가지가 다 겹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이제 쇼핑몰에서 쓰는 거고, 요거는 뒤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홈페이지 상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일 텐데요. 혹시 이 쇼핑몰에 쓰이는 퀵 메뉴의 노출 제한을 혹시 제거하셨나요? 설치하시고 변경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원래 설치하실 때 얘는 쇼핑몰에서만 보이고 얘는 이제 뭐 PC에서만, 일반 레이아웃에서만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 그냥 홈페이지 쪽, 쇼핑몰이 아닌 일반 홈페이지 쪽에서도 그냥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오길 이제 원한다 하시면 그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다르게 이제 뭐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퀵 메뉴를 다르게 가시게 되면 요 장바구니하고 마이페이지하고 뭐 최근 본 상품 리스트가 있는 이 퀵 메뉴는 쇼핑몰에서만 나오게 하는 치환 문자열과 노출 제한 기능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만 똑같이 쓰겠다 그러면 이 뒤에 것만 제거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이 뒤에 걸 제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도 아까 같은 이런 박스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F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내용 겹쳐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요 주문하기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기에서도 그 DIV 박스를 갖다가 레이아웃에 있었던 그 DIV 박스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펼침 레이아웃이었죠, 아까. 펼침 레이아웃.
있네요, 저게. 잠깐만요. 주문하기에서 레이아웃 편지.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에도 노출 제한이 걸려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노출 제한을 없애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른 레이아웃에서는 여기 안 나오길 원하시면 그 레이아웃에 가서 아까 이제 제가 노출 제한을 해제했던 이 div를 노출 제한을 거시면 돼요. 노출 제한을 걸 때 조건이 이거 체크 해제하시고 1은 2. 얘는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활용해서 내가 저 div를 언젠가는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1은 2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이 이제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이 아니라 퀵 메뉴에서 잠시만요. 여기 빠른 상담 신청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 문의에 대한 내용을 관리자 이메일로 받게 하고 싶으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빠른 상담 신청이 어떤 게시판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빠른 상담 신청 폼 설정이 되어 있는 파란색 점선 div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담형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상담형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게시판을 찾아서 게시판 관리에 가셨어요. 기본적으로 상담형 게시판은 이 전체 게시판 메뉴를 눌러야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게시물 등록 시 이메일로 호스트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호스트들이라고 하면 누군지 이걸 아셔야 돼요. 호스트들이라고 하면 또 운영자들은 누군지 이걸 대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거기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홈메솔루션의 회원 권한에 관련된 매뉴얼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이건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쨌든 호스트들이라고 하시면요. 설정 변경에 시스템 설정에 있는 이 호스트 아이디 이 아이디가 이제 호스트들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의 회원 관리에 들어가셔서 저 아이디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지금 제가 볼 때는 등록이 되면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되어야 맞는 그런 상황인데 오마이샷을 연동하지 않으셨으면 문자는 안 가실 거고요. 이메일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메일은. 네. 이메일로 가지 않는다면 예,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설정을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메일이 왔나요? 네. 그러시면 예, 그렇게 설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체 게시판 누르시고 예. 아, 네. 여기 이제 호스트들은 설정 변경에서 지정되어 있는 호스트. 처음에 솔루션 설치하시면 총관리자 그리고 호스트 둘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아이디로 주어지니까요. 그 아이디의 정보 수정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그걸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걸로 총관리자를 다른 걸로 뭐 변경하셨다고 하면 그 해당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그 연락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호스트는 더 늘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두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모든 게시판의 권한을 다 주겠다. 게시물의 권한을 주겠다. 관리 권한을. 그러면 시스템 설정에 가셔서 여기에 호스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시는 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자유 게시판, 분류로 나뉜 자유 게시판을 비주얼 툴 형태로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메뉴에 자유 게시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유 게시판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게시판 관리 가셔서 자유 게시판이라는 것을 보기를 누르면 이제 바깥에 링크가 없어도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방법은 이제 지금 게시판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든 꾸미는 일이긴 한데요. 비주얼 탭을 이용해서 이 자유 게시판에 이제 게시물 목록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저라면 이 목록 페이지를 수정하지 않고요. 별도의 페이지를 하나 따로 만들 겁니다. 이런 게시판의 기본적인 구조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목록 페이지를 비주얼 탭 페이지로 그냥 싹 바꿔버리면요. 체크해가지고 뭐 한 번에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비주얼 탭 목록 페이지를 따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동안요. 게시물을 몇 개만 넣어주십시오. 네.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어주셨나요? 아니, 게시판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아. 그러시면은, 그냥 두시죠. 이 자유 게시판을 지워도 되나요? 네, 지금 게시물이 12개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보이거든요. 게시물이 12개가 있는데 안 보이세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게시판을 지우지 않고, 원래 이제 일반형 게시판을 복사하신 거죠? 네. 예, 이렇게 일반형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시면, 일반형 게시판 원본에 문제가 없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대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용 비주얼 탭,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 게시판 구조는 그대로 살려놔야 되니까 그 목록 페이지를 직접 수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 게시판 비주얼 탭이라고 그냥 가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노출을 시켜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레이아웃은 기본 레이아웃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비주얼 탭을 하나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기본 형태를 복사해서 위쪽에다가 붙여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래 있던 div는 삭제할게요. 네, 그리고 탭을 이제 하나 새로 열어서 비주얼 탭이라는 코너로 갑니다. 이제 어떤 걸 먼저 하느냐는 상관은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 이외에 혹시 따로 만드신 게 있으세요? 비주얼 탭을? 하나인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한 번씩 쭉 골라 보시고요. 네, 이걸로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 스타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템플릿이에요. 저건 비주얼 탭에 원래 지금 들어가 있는 템플릿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이제 이런 옵션들이 있고, 이게 내용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불러오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이 자유 게시판이라고 하는 자유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게시물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분류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분류가 뭐 한 3개, 4개 된다고 하면 그 분류들을 탭으로 위에다가 만들고 그 탭을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분류의 게시물들이 이제 그 탭 목록에 나오게끔 그렇게 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게. 그렇다고 하면 분류가 몇 개인지 봐야 됩니다. 분류가 몇 개인지. 게시판 관리에서 자유 게시판을 들어가 보시면 A, B, C, D라는 이제 코드값이 저장되는 걸로 하고 분류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탭이 4개여야 돼요. 탭이. 그래서 비주얼 탭의 이제 상세 보기 이쪽에서 탭을 4개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2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이 2개를 가지고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탭 매뉴얼을 한번 보셔야 돼요. 혹시 비주얼 탭은 다룰 줄 아시나요? 다뤄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비주얼 탭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불러올 주소를 잠깐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요거는 비주얼 탭용으로 만들어진 어떤 목록의 이제 그 껍데기 프로그램이에요. 껍데기 파일이에요. 디자인 파일. 그리고 요것은 게시판 이름입니다. 게시판 코드명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불러오면서 게시판 이름 코드를 이렇게 넘겨주면 그 페이지는 이제 게시판 목록 스타일을 이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받아서 갤러리의 목록을 끌어다가 이제 그 스타일에 맞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갤러리라고 하는 이 전체 목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특정 분류가 지정된 것만 이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값 뒤에다가 그 카테고리 값을 하나 더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요 메인 언더바 탭 언더바 아티클 p1.php 이 파일은 원본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파일을 직접 수정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주얼 탭 목록용으로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이 껍데기 껍데기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원본 파일, 원본 프로그램들,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디자인 파일까지도 그대로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복사해서 만든 것들은 자유자재로 만드시되 기존에 있었던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런 이제 페이지들은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복사를 해서 이 연결을 새로 만든 파일명으로 해주시면 그걸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이 페이지를 복사해서 요거를 메인 언더바 탭 언더바 아티클 언더바 p1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지금 아까 좀 전에 자유 게시판 비주얼 탭 만들었던 걸 기억해 두십시오. 자, 페이지 관리에 다시 한번 가서 전체 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메인 언더바 탭 언더바 아티클 이렇게 찾아보시면 메인 언더바 p1 요게 있네요. 그렇죠? 요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페이지를 복사하는 거야. 여기서 좀 관리를 좀 편하게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요 p1 요거죠. 요 하단에 생성해서 레이아웃은 지정하지 마시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정하시고 여기 임포트 쪽에 있을 거예요. P1이라는 게 이름이 이미지형 4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탭 목록 이미지형 4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탭 목록 이미지형 4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 하나가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복사가 됐는데 제가 이걸 검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거기에는 파일 이름이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목록이 안 나온 거고 다시
뭐 전체 페이지를 찾아보시든 아니면 임포트 페이지를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방금 만드셨던 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탭 목록 이미지형 밑에 하단에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하위에. 그렇죠? 그리고 요게 지금 만든 페이지 상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요 탭 목록이 이런 스타일이네요. 이미지형으로 됐어요. 이 스타일은 나중에 이제 직접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꾸미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1968.php 요게 그 파일명이에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실 파일명이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정말 이걸 후면 솔루션을 원활하게 다루신다고 하면 이 파일명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영문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기능을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고요. 1968.php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메인 탭 목록을 1968.php.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968.php 요거는 뭐 자유 게시판 코드명,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넘겨주는 식으로 이걸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유 게시판의 코드 이름, 테이블의 코드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유 게시판의 코드 이름은 요거네요. bd192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새로 복사한 비주얼 탭 스타일의 bd1923이라는 게시판의 리스트를 다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자유 게시판의 카테고리가 A인 것만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이게 그 방법이에요. 비주얼 탭을 구성하시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거, 탭도 탭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분류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 비주얼 탭의 버튼 이름 바꾸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 이 버튼, 수정 버튼 누르시고 요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관리자 게시판 설정에 보면 배송 문의가 A고 궁금해 메모가 B니까 저 버튼을 배송 문의로 이거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요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페이지를 모양을 바꾸든 아니면 뭐 그게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만들었던 이제 그 페이지 새로 비주얼 탭 페이지를 복사해서 만든 요 1968 페이지 여기로 들어가셔야 됐어요. 네, 그런데 원래 여기에 편집하기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레이아웃을 지정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요. 네, 요 페이지였죠. 그래도 안 나오네. 원래 보지 않나? 제가 착각을 한 걸 수도 있네요. 원래 이게 비주얼 탭 페이지를 찾으려면 복잡하잖아요. 새로 만든 페이지를 찾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여기에 편집하기 버튼을 달아놨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만든 페이지, 어쨌든 그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비주얼 탭 목록 폼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이제 한번 설정을 볼게요. 요 게시판 설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게시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게시판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자유 게시판으로 게시판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게시판 이름이 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한번 기본 설정 수정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치환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비주얼 탭 목록을 그냥 모양 하나를 가지고요. 다른 게시판 코드값만 바꿔가면서 이 폼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시판이 10개면 10개의 폼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아까 주소 뒤에다가 뭐 갤러리 보드 네임은 뭐 갤러리 이런 걸 보내줬지 않습니까? 비주얼 탭 더보기 주소에서 그 주소를 얘가 받는 거예요. 그 주소에 있는 어떤 값을 얘가 받아서 그 게시물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검색 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검색 무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URL로부터 아까 카테고리 언더바 원 이런 걸 보내주셨잖아요. 그 값을 무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체크 상자가. 메인 페이지의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적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색 반영으로 이제 해놓으시는 게 맞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검색 반영을 하니까 안 나오죠, 게시물이. 방금은 나왔었잖아요. 방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되돌리게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탭, 안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다뤄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설명 듣기가 어려우실 건데.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다뤄보신 거니까, 어쨌든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다뤄보셔야 돼요. 이게 비주얼 탭이라는 게 이제, 장려하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이게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게시물들을 끌어오고 하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나 이런 거에는 그닥 도움은 안 되는데, 컨텐츠를 맛깔스럽게 제대로 배치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공해드리는 것 중에 비주얼 배너와 비주얼 탭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한 번씩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있던 비주얼 탭의 샘플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튼도 여기 두 개가 이제 미리 있었고 여기에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방금 버튼의 글자를 바꿨고요. 이 글자를 바꿨고 그리고 요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내용을 끌어오는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페이지 값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코드가 갤러리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분께서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을 끌어와야 된다고 하시니까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있는 그 코드 그걸 여기다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탭마다 분류를 설정을 해서 그 분류에 있는 게시물만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시니까 뒤에다가 분류를 붙인 거예요. 분류 1번을 아까 쓰셨죠? 그래서 카테고리 언더바 1이 A일 때 그 게시물만 가지고 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고 여기는 B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똑같은 게시물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들어가 본 겁니다, 제가. 이 페이지로 들어가 본 겁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만든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게 이 페이지인 거예요. 만든 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관리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새로운 비주얼 탭 목록 폼 만든 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폼 설정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은 어쨌든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여기를 다른 걸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검색 무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설정이. 이 설정 때문에 지금 카테고리 언더바 1이라는 값을 아무리 줘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반영을 해주시면 이제 카테고리 언더바 1은 A 얘를 검색해도 된다. 얘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게시물이 이렇게 없어졌죠. 이 이유는 아마도 분류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A라는 분류가 없는 거죠, 지금 결국은. B라는 분류도 게시판에 글은 있지만 B라는 분류가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게시판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유 게시판으로. 여기에서 분류 설정을 한번 해봐야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분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가.
그러면 분류 2번을 쓰셨네요. 네. 제가 아까 잘못 본 모양입니다. 게시판 관리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게시판 관리로 가서 자유 게시판에 예, 그러네요. 분류 1번을 쓰시면 이제 GMB에 이렇게 분류가 펼쳐져 버리니까 그거를 원치 않으시면 분류 2번부터 쓰시는 게 맞아서 분류 2번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잘못 보고 카테고리 1은 A라고 했네요. 이거를 카테고리 2는 A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 나왔죠. 네, 이렇게 구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동일하게 복사하셔가지고 탭을 계속 추가하시면 분류만큼 그런 이제 분류하는 탭을 만드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비주얼 탭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 이 일련 번호 526번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 가셔서 아까 자유 게시판 비주얼 탭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죠. 여기에 비주얼 탭을 컨텐츠 박스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었잖아요. 이 P를 클릭을 하시고 번호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스북에 연결되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혹시? 예, 제가 설명을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설명을 드렸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했던 그 작업은요, 기본적인 비주얼 탭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 매뉴얼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비주얼 탭 목록 폼 페이지를 하나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드는 이유는 원본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를 이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샘플 비주얼 탭이라고 하는 이 코너 이 메뉴에 샘플을 여러 개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그 샘플 중에 하나를 요거를 골라서 바꾼 거예요. 근데 기본 사용법을 보시면 여기 탭 그룹을 새로 계속 등록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원래 샘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탭 그룹들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쇼핑몰 목록에서 줄간격 조정하는 방법. 네. 그리고 쇼핑몰 목록 이미지 사이즈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조금 쉬운 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이 요 이미지를 눌렀을 때 작게 나와요, 얘가. 상세 보기를 눌렀을 때는 그냥 이런 스타일로 바꾸고, 뭐 이를테면 이 버튼의 기능은 요 목록의 그 디스플레이, 상품을 디스플레이하는 모양을 좀 다르게 하는 버튼인데요. 요 이미지라는 것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디스플레이 스타일이 이미지가 너무 작다는 거죠. 이걸 크게 하고 싶다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페이지 편집에 가셔서요. 이 이미지라는 버튼을 이제 한번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DIF로 되어 있으니까 F로 가셔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시작 태그 앞에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 링크의 값들을 보면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값을 바꾸시면 조정이 됩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00 정도로. 네, 조금 더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지금 얘가 이렇게 붙은 걸 보니까 여기에 어떤 CSS 하나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질문은 CSS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질문이어서 이걸 먼저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닌가. 이미지 사이즈가 좀 작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이 옆으로 붙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지금 근데 이 이미지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페이지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지 사이즈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이즈를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링크의 어떤 값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까 200으로. 결국은 그게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계속 버튼을 바꿔가면서 그 값을 바꿔가면서 저장하고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직접 넣어보시면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크네요.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어요. 혹시 이 페이지 레이아웃과 아까 거기가 다른가요? 예, 이건 다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1848 질문하 1848 그러네요. 인식. 요거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요거를요, 요 문제를, 솔루션 복구 신청? 그쪽에다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요거는 질문 답변의 내용보다는 이제 제가 직접 뭔가 이렇게 좀 보면서 작업을 마무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요거였죠? 상세 페이지에서 전화문의 나오는 거.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 원래 가격이 0원인 경우에는 전화문의가 맞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0원이 아닌데 전화문의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걸 숫자를 바꿔봐도 가격이 바뀌질 않아요. 원래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숫자를 바꾸거나 옵션을 새로 선택하거나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전체에 합산해서 얼마인지가 여기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바뀌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한 대부분의 경우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나는 걸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요소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오류가 나고 있어요. 기본 상세보기 페이지가 이렇게 원래 오류가 나지는 않을 건데,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치 프로그램이 묶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저희가 100%다 복구해드리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거 복구해드려야 될 작업으로 보여서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다른 분들 질문 다 답변해드리고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예. 요 홈페이지에 대한 GMB 마우스 오버할 때 컬러 변경하는 거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마다 GMB 스타일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 스타일을 연출하시는 방법은 CSS를 잘 다루는 사람들, 자바스크립트를 잘 다루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면 이제 테마를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거죠. 테마를, GMB의 테마를. 그래서 여기 한번 로그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부르시면 안 됩니다, 패스워드는. 예. 안녕히 계십시오.